첫 번째 정체성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의지력이 이전에는 해야 한다는 다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를 만드세요. 운동을 해야 해가 아니고 나는 건강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체가 바뀌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거울을 보면 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기 바라보세요. 화장실 거울이나 형광 또는 광고도 또 아무도 없는 의자 밑에서 줘요. 이때도 놔요. 처음에는 저게 어떻게 하고 이게 뭐하는지 싶을 것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나의 정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성취의 경험을 해보세요. 큰 목표는 다 이렇게 또 찍어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쉽게 나갔다가 봐도 운동을 한 겁니다.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도 책을 쓴 거고요. 딱한 게, 딱한 번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운동, 스님이 제거면 보장해서 그걸 성취보세요. 그렇게 작은 성취에 찍어만 하고 나면, 일단은 생각이 연합할 수 있는 완성력까지 생각해서 하는 생각은 다음에 떠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세 번째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를 밀어보세요. 나의 의지는 생보다 예쁘게 따라서 이제 기자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노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을 익혀주세요.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한번 본인 눈 한번 끌어내 힘들어서 버려주세요. 그리고 뭐 힘들다가 그리고 또 덮딱 보이는 또 가슴 먹고 해서 이렇게 실전에 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함께 행하는데 언제나 지금 생각하는 수는 없어도 하지만 혹은 활동만 10분에 그냥 해나갈 수 있는 꿀꿀함이 여기 내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피겨형 김연아 선수가 한창 현역을 활동할 때 천안한 인터뷰도 또 한번도 꽤 유명합니다. 운동장 머물고 있는 김연아 선수에게 리포터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 하냐고 보고 묻자 김연아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해 없으면 스트레칭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 다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식점 바로 꾸준함입니다. 화려한 재능이나 차가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의지입니다. 여러 번 안 했던 느낌이 꾸준히 하면 이게 시합이 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고 있는 양수봉 그만큼 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해야 한다는 보람스러운 대신 나는 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몇 가지 큰 건지 나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기다리는 이 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1% 성장해주는 기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핸드폰의 액정이나 모니터는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수많은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픽셀은 우리가 바라보는 사진, 종이에서 그리고 글씨들이 되는 것이죠. 모니터에 1920 곱하기 1080이라는 숫자도 모니터의 가로 세로에 각각 맞게 픽셀이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액정이 해봐도 한쪽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액정으로 완벽한 화면을 구성할 수 없게 불가능 폼으로 폐기됩니다. 우리는 맨 인생에는 좋아하지 하나의 점들을 찍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모든 점을 찍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점을 점을 찍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저 찍어나가 보면 많은 점들이 보여 손이 되고 그 선들이 보여 면이 됩니다. 그 면을 쓴다면 입체가 되기도 하지요. 이거 PXS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 연설에서 한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쳐다보면서 자신이 티고온 점들은 이을 줄은 알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점들은 이을 능력이 없다면서 언젠간 어떤 식으로 점들이 이어질 거라는 걸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야 할 점은 있는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친구들과 딱딱 먹기라는 놀이를 했습니다. 또 한장 꺼내서 친구들과 하나씩 식사를 찍었어요. 그런 친구 발견을 해서 순서대 탑에 나온다면 성격을 끌어주면 내 땅이 되는 그 땅이 많은 사람이 그 땅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마구 찍어놨던 그 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 성격 만드는데 결정적 열당을 하면서 게임에서 승리를 이끌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티브 잡스가 치콘티에디터도 더 두고가 아닐까요? 왜냐면 매충시 살면서 점을 찍어다 보면 그 점들이 어느 순간 하나도 여지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영등포보다 지금 다 우리 인생에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생에 점을 찍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 그때 영등포가 찍었던 점이 신의 해주가 되고 멋진 그림을 연출되게 해주거든요. 제 딸아이가 대학교 입시 마치고 운송만을 땄다였어요. 두 번째 여기서 그 정도 해보자고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것은 특단을 깨지게 되고 소금다는 것은 원수가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소주본다는 것도 안전하게 저속 조행을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게 너무 위험한 행동일까요?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빨리 달려도 성공이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가 함께 흐름에 맞춰 주행할 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혼자 천천히 달리고 고속도로 주행하는 다른 차들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변경을 해야 하므로 통행의 흐름이 깨집니다. 결국 급격한 조작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되죠. 이건 고속도로보다 저속으로 달리는 골목길이 더 위험하고 사고 발생이 더 자전거과 똑같은 말입니다. 고속도로 한 100보다는 속도로 달리더라도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고속도로 달리는 속도 느리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범위다 때문에 규정하거나 정경할 필요 공격해야죠. 이처럼 한번 달리는 속도가 변화 속도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놀라서 따르지만 그 이유도 단지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고 속도의 변화를 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 잊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거 말이거든 일정한 비율인 등비로 숫자가 나열되거나 수열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등비 수열에서 인생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2%의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 2%씩 360배를 선택한다면 무려 1만에 38배로 성장합니다. 1% 0.021은 360에서 37.78로 하지만 매일 2%씩 후퇴하면 놀랍게도 얼마나 말에 쓰레기 1.2%로 또 쪼그라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0.01은 360배는 0.026입니다. 이처럼 꾸준한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천재적인 재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재능 있는 사람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죠. 이 작은 꾸준한 힘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럽니다. 우리는 못하게 생겨서 생긴 새만큼도 성공도 그렇고 가짜 실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10km의 속력을 달리다가 누구는 시속 30km의 속력을 느리게 가기도 하죠. 문제는 지금 달리고 있는 속력보다 내 속력 변화가 어느 정도니까 중요합니다. 지금 비록 30km의 속력을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속력을 높일 수만 있다면 시속 100km를 달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시속 100km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력을 높일 생각이 없으면 운동도 내려고서 100km를 달릴 뿐입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감추나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그것이 알게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렇게 꼭꼭 비밀로 감췄던 비법이 별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안타까움에 헛숨을 짓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만의 비밀을 꼭 숨기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숨기는 비밀이 가정과 전부이기에 그걸 알려주면 자신은 끝장이기 때문이죠. 전형적인 고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진짜 자신이 알고 있는 비법 모두 공공해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다니 싶을 정도로 다 알려주죠. 이는 성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다 알려줘도 그걸 따라올 동안에 더 성장해갈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알려준 상승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더 행복해야 합니다.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예전에는 직장에서 연차라는 말을 동료 사입니다. 지금은 또 고통이라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들은 많은 경험사에게 연차 비례 실력도 비례한다는 통념으로 기반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경력 기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느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반대로 경력과 실력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10년 차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10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1년차 경험 10년간 전문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연차라는 숫자가 아닌 진짜 실력과 감성을 치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기에 연차 만나는 들이미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 그리고 이런 방식은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지 지금 나이 실력에 앉아지마자 내가 가진 것들은 두 번에 나누면서 성장해 나가는 저작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진짜 내가 가진 것을 다 알려줘도 다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왼쪽은 실력을 성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사람들 또 빠르게 발견된 사람과 비교하지만 하루 성장을 목표로 나가는데 집중해 봅시다. 성장을 바라보면 결국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한번 내딛다 보면 우리는 결국 각자의 정상에 우뚝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사는 시그마은 바다가 어떻게 더 좁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깜깜한 수행각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전정을 생각하지만 지도 않을 것 앞이 보이지 않아서 속도를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근데 모습을 보면 무턱 앞에 뭔가가 거의 뭐는 잊지 않겠다 되고 안 되는 절자는 몸이 얼자고 몸을 또 하나는 피었습니다. 그때 본 것은 차의 고란이었습니다.